네. 제가 GitHub에 getminder.tsv라고 하는 파일을 드렸고요. 여기 링크 있죠. 네, 그 링크를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그 파일의 내용이 보이실 거예요. 이 파일을 보면은요, 그 첫 번째 행은 그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 이름들이고요. 두 번째 행부터가 그 실제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CSV라고 하는 파일하고는 조금 다른 게, CSV 파일은 데이터와 데이터를 쉼표로 구별이 되어 있는 게 그 CSV 파일이에요. 근데 지금 파일을 보시면은 데이터와 데이터 사이에 공백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공백이 잘 보시면 뭐냐면 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탭. 그래서 이런 파일은 탭으로 데이터들이 분리가 되어 있는 파일이다라고 해서 탭 separated values 파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TSV. TSV 파일을 읽어드리실 때에는요, 그것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링크 주소를 드렸죠. 일단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부터 먼저 라이브러리들 임포트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포트 numpy가 필요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pandas,가 필요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matplotlib.pyplot 라고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c본 라이브러리까지 임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신 분들은 그냥 같이 보시기만 하시고요. 제일 처음에 저희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경로가 어디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링크가 뭐냐면 이거예요. 그죠? 네. GitHub에 저장된 그 파일 경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파일을 읽어드리실 때는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 getminder라고 할까요? 판다스에 있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판다스에 read로 시작하는 함수를 찾아보시면 되고요. 자, 보시면 read CSV는 있어요. CSV, 엑셀, 그 다음에 HTML, JSON 등등등 이런 파일들이 있어요. 이런 함수들이 있어요. 이런 함수들이 있는데 TSV는 있어요, 없어요? TSV는 따로 없어요, 그죠? 어떤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냐면 그냥 CSV 파일을 이용하시면 돼요. 주석으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TSV라고 하는 거는 CSV의 특별한 종류의 파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SV는 콤마 separated 한번 정리해 드렸던 적이 있죠. 콤마로 값들이 구별되어져 있는 파일이고요. 그다음에 TSV에서 T는 뭐냐면 탭 separated values라고 하는 파일인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들이 쉼표로 구별되어 있느냐 아니면 탭으로 구별되어 있느냐 그 차이뿐이고요. 그래서 read CSV 함수를 그냥 그대로 이용해 주시면 되고 제일 처음이 파일 경로를 주셔야죠. 파일 경로를 주셔야 되고 여기에 보시면 SEP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SEP 이게 뭐냐면 separator란 뜻이에요. separator. 그래서 파일 경로와 separator가 탭입니다. 자, 이게 탭이란 뜻이에요. 탭. 그래서 탭으로 구별되어 있는 파일인 경우에는 separator를 이렇게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이 제대로 읽혔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든 거예요. 그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든 거고, 데이터 프레임을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etminder info를 볼까요? info. 자, getminder는요, 데이터 프레임이 맞아요. 그죠? 데이터 프레임을 제대로 생성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인덱스가 1704개가 있어요. 0번부터 1703번까지 행의 개수죠. 행의 개수가 1704개예요. 컬럼은 전부 몇 개가 있습니까? 컬럼은 전체 6개가 있고요. 컬럼 번호는 0번부터 5번까지 country라고 하는 컬럼 이름부터 GDP per cap까지 6개의 컬럼이 있고요. 나라의 이름과 대륙의 이름은 오브젝트, 문자열이고요. 연도, 기대수명, 연도는 정수, 기대수명은 소수점이 있어서 실수, 인구수는 정수고요. 정수고 GDP per cap 이것도 역시 실수, 소수점이 있을 수가 있어서 실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1700개, 약 1700개의 행을 가지고 있는데 메모리는 80KB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별로 어려운 거 없으시죠? 그렇죠? 네. 자, 한번 출력 한번 해볼게요.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해보시려면 인포도 보시고요. 인포도 보시고 헤드나 테일을 출력을 해보시면 실제로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잘 만들어진 것 같죠? 그렇죠? 네. 컨트리, 컨티넌트, 이어 이렇게 있고 밑에 아프가니스탄부터 쭉 있죠. 그게 제대로 만들어졌죠. 그렇죠? 컨트리는 아프가니스탄, 컨티넌트는 아시아, 이어는 1952년 라이프 EXP 기대 수명 28.8세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인구 100, 1000만, 10만, 100만 명이군요. 842만 5333명이었네요. 그죠? 800만 정도가 됐었군요. 아프가니스탄 1952년이. 그 다음에 1인당 GDP가 이거 단위는 달러예요. 779달러. 네, 그런 얘기고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테일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테일도 확인해 보시면요. 아마도 여기서 예상해 볼 수 있는 거는 국가 이름이 아프가니스탄 A로 시작을 했고 여기서는 짐바브웨 Z로 끝났죠. 아마도 정렬이 되어 있는 게 나라 이름의 알파벳 순서로 정렬이 되어 있는 게 아닐까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고요. 추측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연도가 52년, 57년, 62년, 67년, 72년 5년씩 증가하고 있고요. 같은 나라에서 그죠? 자, 짐바브웨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보면 87년, 92년, 97년, 2002년, 2007년 이렇게 5년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마 2007년까지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데이터들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질문 없으시죠? 네. 자, 그리고 숫자 타입 데이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타입 변수들, 숫자 타입 컬럼들, 변수들의 기술 통계량을 한번 보면 그냥 바로 getMinder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describe만 보셔도 되죠. 그러면 나라 이름이나 컨티넌트 이런 건 보여주지 않고요. 나라 이름, 컨티넌트 이런 건 없고 바로 year, life, exp, pop, gdp 이렇게 나오죠.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중앙값, 최대값 이런 정보들이 보여지고요. 보여지고 그 다음에 카운트, 인포에서도 보셨지만 인포에서도 널이 아닌 데이터들의 개수 하면 1704개라고 되어 있죠. 모든 컬럼이 전부 다 1704개의 레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네. 행의 개수랑 똑같죠. 그러니까 널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널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고 디스크라이브에서도 같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거 1704개란 뜻이죠. 네. 옆에 요런 거 있죠.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요거 10의 3승이란 뜻이에요. 10의 3승.
2 플러스 0, 3이라고 써져 있는 거는 10의 3승이란 뜻입니다. 만약에 2 빼기 0, 1이라고 써져 있으면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1승이란 뜻이고요. 0.1이란 뜻이에요. 이거는 1000이란 뜻이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1.704 곱하기 1000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1704개죠. 1704개. 같은 의미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인구수가 워낙에 인구라는 게 전 세계 인구가 대략 한 60억 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 그렇죠? 뭐 중국만 하더라도 10억이 넘잖아요. 그죠? 단위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10의 몇 승 이런 식으로 지금 표시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모습들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단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예를 들어서 뭐 기대 수명이라든가 인구라든가 GDP라고 하는 것들은 단위 자체가 너무 다릅니다. 그죠? 기대 수명은 기껏해야 100살 정도밖에 안 될 거잖아요. 두 자리 숫자일 거고 인구수는 몇십억 단위일 거고요. 그 다음에 GDP는 몇천 달러에서 뭐 몇만 달러까지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단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을 한꺼번에 뭐 박스 플롯을 본다거나 이런 것들은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보는 것보다는 따로 그래프를 그려보시는 게 오히려 더 낫죠. 한번 그려볼까요? 연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기대수명, 팝, 그 다음에 GDP 이 세 가지만 박스 플롯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런 경우에는 그 서브 플롯을 새로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서브 플롯을 plt.subplot라고 하시고요. 컬럼의 개수를 3개로 할게요. 그러면 한 줄에다가 3개를 그리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여기까지만 일단 먼저 보면 네, 요렇게 3개가 나오는데 조금 좀 너무 좁아 보이죠? 너무 좁아 보이니까 fig 사이즈를 조금 수정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정도로 한번 수정해 볼까요? 일단 가로 길이가 너무 크군요. 가로 길이가 너무 크고 세로 길이가 너무 컸고요. 그다음 가로 길이는 조금만 더 늘려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만. 뭐 어차피 더 늘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릴 게 이런 정도의 그래프만 그리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크기만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얘는 몇 차원 배열일까요? 얘는 1차원 배열입니다. 여기 인덱스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 네. 로우나 컬럼이 한쪽에만 있으면 1차원 배열이에요. 그래서 C번 SNS 점 하고 박스 플롯 그려보시면 되고요. Y축을 무엇으로 그려? 여기서는 제일 처음에 라이프 EXP부터 그려볼까요? 라이프 EXP 데이터 프레임은 갭 마인더 이런 정도로 그려보면 되겠죠. 제일 마지막에 그렸죠. 제일 마지막에 그렸는데 엑시스 해주시면 돼요. 엑시스 0번이라고 해주시면 첫 번째 컬럼에다가 라이프 EXP의 그 박스 플롯을 그렸고요. 네, 마찬가지 방법으로 3가지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두 번째가 인구수죠. 인구수. 여기는 인덱스 1번에 그려보시면 되고요. 여기 그려졌죠. 여기는 인구수는 그래프가 되게 이상하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박스 자체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죠? 네. 이 박스 자체가 너무 작고 그래서 펜스도 박스에 1.5배를 해도 박스가 너무 작은 거죠. 이제 그거를 벗어나는 그 아웃라이어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 10의 9승이라고 돼 있죠. 1.2 곱하기 10의 9승이란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었던 게 GDP per cap이었죠. SNS X 플롯 Y. Y는 GDP per cap이었고요. 데이터 프레임은 gapminder였었고, 엑시스는 2번 012 2번에다 그리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GDP per cap 같은 경우도 이상 아웃라이어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아웃라이어가 많은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고만고만한 거죠. GDP per cap이 다 고만고만한데 굉장히 그 GDP가 높은 그런 나라들이 몇몇 개가 있는 거죠. 네, 이런 모습들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간단하게 이 describe에 있는 내용을 각각 한번 우리가 박스 플러스로 나타내 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탐색을 좀 해봤고요. 탐색을 해봤고, 그 다음에 나라 이름과 이런 걸 했었죠. 국가 이름 몇 개 있느냐, 대륙 이름 몇 개 있느냐, 연도 개수 몇 개 있느냐, 이런 거 했었죠. 자, 국가, 나라 이름 개수. 자, 나라 이름 개수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겟마인더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무슨 컬럼 가지고 오면 돼요? 컬럼 이름은 컨트리라고 되어 있죠. 컨트리. 그렇죠? 그 다음에 중복되지 않는 값들 가지고 오려면 무슨 함수 사용하시면 되죠?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배열입니다. 이 결과, 유니크의 결과는 배열이고요. 넘파이 배열이란 뜻이죠.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알제리아, 앙골라, 아르헨티나, 그죠? 끝에 어디까지 들어가 있냐면 예멘, 그 다음에 뭐 잠비아, 짐바브웨라고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뭐 우리 코리아도 있겠죠, 그죠? 코리아도 있고. 네, 자, 이게 유니크한 값들이고요. 그리고 그 순서를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파벳 순서로 정렬되어 있는 거 맞죠, 그죠? 알파벳 순서인 것 같고. 자, 여기까지는 나라 이름인 거고요. 자, 넘파이 배열의 개수는 얼마일까요? 이거는 어떻게 알아내요? 배열의 원소의 개수. 배열의 원소의 개수. 어떻게 알아내죠? 랭스 함수 이용하시면 되죠, 랭스. 그렇죠? 네. 파이썬에는 기본적으로 랭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랭에다가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배열 뭐든지 다 가능합니다. 문자열도 되고요. 네. 반복 가능한 타입들 문자열,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배열, 시리즈, 데이터 프레임 전부 다 반복이 가능한 타입들이고요. 그 반복이 가능한 타입들을 아규먼트로 넘겨주면 그 원소의 개수, 아이템의 개수를 리턴을 해줍니다. 그래서 나라는 전부 몇 개가 있다? 142개 나라가 있다. 라고 하는 거죠. 네, 질문 있으세요? 그 다음이 그 대륙 이름이었나요? 대륙 이름 개수. 자, 겟마인더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보면 컬럼 이름 찾으면 되겠죠. 대륙 이름이 뭐예요? 컨티넌트. 자, 여기에 유니크 몇 개 있죠? 그냥 이거는 랭스 안 해봐도 바로 알겠네요. 그죠?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라고 5개가 있죠. 5개. 자, 이것도 개수만 알아내실 때는 이런 식으로 랭스라고 하시면 됩니다. 랭스. 됐습니까? 되셨죠? 5개의 대륙이 있습니다. 5개의 대륙. 그 아메리카 대륙이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가 따로 있는데 이게 하나로 합쳐진 것 같죠? 그 유니크 값을 보면. 그 다음에 오세아니아 대륙이라고 하는 건 어디? 호주 쪽을 얘기를 하는 거죠. 호주. 네.
뭐 호주와 뉴질랜드 뭐 이런 쪽을 오세아니아라고 묶었을 겁니다. 네. 네, 그다음은 제가 뭘 드렸나요? 연도? 연도 개수였나요? 자, 그럼 겟마인더 데이터 프레임에서 연도를 찾으면 되겠죠? 네, 연도는 이어죠, 이어. 연도에 마찬가지로 유니크 값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죠? 1952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단위로 증가하는 연도들이 있습니다. 전부 몇 개예요? 12개죠, 12개. 5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그렇죠?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12개죠. 네. 그래서 5년 단위로 조사한 데이터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랭스를 하시면 12개다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가 뭐였죠? 그 다음 문제가 나라 이름과 연도와 GDP만 선택을 해보자. 이건 뭐예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을 선택을 하는 거죠.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컬럼을 선택을 하실 때요. 컬럼을 선택을 하실 때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 겟마인더 속성 중에 어떤 속성이 있냐면 컬럼즈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데이터 프레임에는 인덱스라고 하는 속성은 행번호를 보여주고요. 컬럼즈라고 하는 속성은 컬럼 이름들을 보여주죠. 요게 그 아마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걸 거예요. country, continent, year, life exp, pop, gdp. 그래서 그 컬럼 이름들을 쓰실 때 컬럼즈라고 먼저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복붙을 하시는 게 더 좋으실 거예요. 하나씩만 선택하실 때에는 그 주피터 노트북에서 자동 완성 해가지고 보여주죠. 그렇죠? 겟마인더가 어떠한 컬럼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 fancy 인덱싱 같이 이거 하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겟마인더에서 리스트를 넘기는 거죠. 리스트를 넘겨서 여기다 문자를 주려고 하는 거죠. 자, 나라 이름 선택하기로 했죠. country. 네, 복붙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는 연도 선택하기로 했나요? 연도. 그죠? 연도. 그 다음에 뭐 선택하기로 했죠? 1인당 GDP 선택하기로 했나요?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그 하나도 그 오타 없이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Fancy Indexing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여러 개의 컬럼을 함께 선택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인덱스를 사용하는 자리에 인덱스들의 배열을 넘겨서 여러 개의 컬럼을 한꺼번에 선택하는 방법이 Fancy Indexing입니다. Fancy Indexing. 되셨나요? 되셨죠? 어려운 거 없으시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으세요? 0번부터 1703번까지 1704개가 있고요. 컬럼 3개만 딱 선택을 한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은 무엇을 하기로 했나요? 그 다음은 1인당 GDP 최소값, 최대값 찾기로 했나요? 그죠? 1인당 GDP 최소값. 최소값부터 먼저 찾아볼까요? 어떻게 찾으시면 돼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무슨 컬럼? GDP per cap이라고 하는 컬럼. 최소값은 몇 달러예요? 241달러. 도대체 어디일까요? 무슨 나라고 몇 년도에 무슨 나라가 도대체 이런 최소값을 가지고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getMinder GDP per cap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맥스 이런 식으로 찾아보시면 이거 얼마예요? 11만 달러죠. 11만 3,523달러. 오, 지금 우리나라도 2만 달러, 3만 달러가 아직 안 되죠. 그쵸? 벌써 5배가 훨씬 넘네요. 그죠? 도대체 어디일까요? 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컬럼에 최소값이나 최대값을 하나씩만 찾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물론 describe에서 다 봤었던 내용이에요. 이거는 describe에서 다 봤었던 내용인데 이렇게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럼 최소값인 행과 최대값인 행 1인당 GDP 최소값인 행과 그 다음에 최대값인 행을 동시에 출력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GDP가 최소값이거나 또는 GDP가 최대값이면 이라고 하는 걸 하면 되는 거죠. 그쵸? 이거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불리언 인덱싱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불리언 인덱싱에서는 and or not 이렇게 사용하죠. 원래 파이썬에서는 and라고 하는 키워드 그 다음에 or라고 하는 키워드, not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는데 불리언 인덱싱을 하실 때에는 그런 키워드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연산자를 사용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자,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getMinder에서 최소값인 행을 찾거나 최소값인 행을 찾거나 and예요? or예요? or죠. 또는 그죠? 최대값인 행을 찾거나 이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최소값인 행 또는 최대값인 행 이렇게 두 개를 찾으시면 돼요. 자, 최소값 부분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위쪽에 있는 거 이용하시면 됩니다. getMinder의 무슨 컬럼? GDP per cap 컬럼의 값이 같은지 비교하시면 되죠. 뭐랑 같은지 getMinder 무슨 컬럼? GDP per cap 컬럼의 무슨 값? 최소값. 이렇게 하면 그 1인당 GDP가 최소값인 행을 찾아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위쪽은 여기에서 최대값은 여기에서 함수 이름만 바꿔주시면 되죠. 그렇죠? 네. 자,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최소값 얼마였죠? 241달러. 최대값 11만 3,523달러. 맞죠? 두 개의 행이 선택이 됐죠. 두 개의 행이 선택이 됐고요. 의외로 자 볼게요. 2002년도 아프리카의 콩고라고 하는 국가 241달러밖에 안 돼요. 아 정말 가난한 나라군요.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1957년도 아시아의 쿠웨이트 산유국이죠. 1인당 GDP 11만 3천 달러. 대단하죠. 오히려 2002년도 쿠웨이트는 요거보다 안 된다는 얘기죠. 요거보다 오히려 더 1인당 국민소득은 더 떨어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아마도 여기는 산유국이기 때문에 쿠웨이트라고 하는 나라는 산유국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국민소득이 그 원유를 수출해서 그 벌어들이는 게 대부분의 국민소득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
국제 유가가 언제 국제 유가가 가장 비쌌을 때가 1인당 국내 총생산 뭐 이런 것도 더 높아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죠? 만약에 국제 유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원유 수출에 의존을 하는 쿠웨이트 같은 나라는 국내 총생산이 좀 떨어지겠죠. 예, 아마도 그런 영향이 아닌가. 그래서 이 50년대 후반, 57년도 이때는 아마도 원유 가격이 많이 높았던 게 아닐까. 그래서 원유 가격이 높으니까 원유를 수출하는 이런 나라들은 국내 총생산이 높을 거고, 그럼 1인당 국민소득 같은 것들도 굉장히 높지 않았겠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자, 1인당 GDP는 이렇게 찾았고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이 제가 뭐 했었었죠? 1인당이 아니라 기대 수명이었죠. 그렇죠? 기대 수명 최소값 최대값. 요거는 한꺼번에 할게요. 기대 수명 최소값과 최대값 찾는 것과 그 다음에 그런 행들을 출력하는 것. 행을 출력하는 거를 그냥 한 번에 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위쪽이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겟마인더에서 조건 첫 번째 조건 또는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거나, 그죠? 또는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행들을 찾으시면 되는데,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겟마인더에서 무슨 컬럼? 기대 수명이라고 하는 컬럼. 기대 수명이라고 하는 컬럼의 값이 무엇이면? 최소값이면 겟마인더 기대 수명, 여기에 최소값. 그렇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은 저기에서 함수 이름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기대 수명 부분을 보시면 돼요. 기대 수명 을 보시면 되고요. 최소값은 어디일까요? 최소값 여기에요. 여기 1992년도 아주 옛날은 아니에요, 그죠? 물론 거의 30년 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52년도, 57년도 이거 아니잖아요. 그만큼 과거로 간 건 아니잖아요. 꽤나 현대인데 기대 수명이 23세밖에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무슨 나라? 루안다, 아프리카에 있는 루안다라고 하는 나라. 그 다음에 최대값은 어디예요? 최대값은 82세, 2007년도에 저펜, 일본입니다. 일본. 그죠? 일본 고령화 사회라고 얘기를 하죠. 일본은 고령화 사회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죠. 일본보다는 조금 늦게 진입하긴 했지만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도 뭐 2007년은 모르겠지만 뭐 2017년이나 혹은 2022년이나 통계 자료가 있다라고 한다면 기대 수명이 80세 정도는 되지 않겠나 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죠?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면. 네. 됐습니까?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이 루안다하고 저펜, 우리가 최소값, 최대값만 찾아보자, 뭐 이렇게만 했는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연도는 5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죠. 5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그렇죠? 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2007년도니까 기대 수명이 아마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경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195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근데 르완다는 약간 좀
이상해요. 그죠? 중간에 92년도.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과거에는 옛날엔 뭐 의료 같은 것도 별로 그 의료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뭐 질병 같은 것들도 많았을 거고 그러니까 기대 수명이 낮았을 거고 작았을 거고 현대는 뭐 의료 기술들도 많이 발달을 했을 거고 뭐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게 정상일 것 같은데 52년도 자료보다 92년도 자료가 더 그죠? 낮은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우리 이거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물론 숫자로도 찾을 수가 있는데 딱 두 개의 나라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침 저펜과 루안다가 있고 저펜이 기대 수명의 최대값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 루안다가 기대 수명의 최소값을 가지고 있는 나라니까 두 개의 나라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일본의 기대 수명 연도별 그래프. 이거는 시계열 그래프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52년도, 57년도, 62년도, 67년도, 72년도, 77년도 이렇게 일정한 주기마다 데이터들이 그 보이는 거죠. 자, 저펜이라고 할까요? 데이터 프레임 이름은? 데이터 프레임을 저펜이라고 해서 겟마인더에서 저펜만 찾아볼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겟마인더 무슨 컬럼? 컨트리 국가 값이 여기 저펜이라고 써져 있죠. 대소문자 그대로 구별하셔야 돼요. 그죠? 네. 첫 글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대문자로 쓰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저펜 출력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일본의 195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부분 집합을 찾았어요. 그죠? 기대 수명을 보시면 일본은 1952년도부터 이미 63세군요. 그죠? 63, 65, 68, 71, 73, 75, 77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꾸준하게 기대 수명 늘어나고 있죠. 맞습니까? 네,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프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라인 그래프가 제일 적당하겠죠. 라인 플롯. X는 연도. 자, 여기 우리가 할 게 연도잖아요. 연도. 그죠? 그 다음에 Y축은 Life EXP 기대 수명. 데이터 프레임은요. 어디에서만? 저펜에서만. 하시고 plt.show를 하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꾸준하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점을 찍지 않으니까 조금 어색해 보이죠. 그러면 그거는 마커를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커즈가 아니에요. 마커를 주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가 1952년, 1957년, 1962년, 1967년 이렇게 하면서 꾸준하게 그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보조선을 그려서 조금 더 보기 좋게 그리드 격자선 넣어가지고요. 조금 더 보기 좋게 표현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 이번에는 루안다로 가볼까요? 루안다. 아까 나라 이름이 르완다 이렇게 됐죠. 루완다. 자, 부분 집합 찾아볼게요. 루완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루완다. 겟마인더에서 그죠? 겟마인더 컬럼 이름 찾으면 되죠. 무슨 컬럼? 컨트리. 국가 이름은 대문자였었죠. 이렇게 돼 있었죠 아마. 그죠? 루완다. 네, 제대로 찾은 것 같습니다. 루안다의 195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기대 수명이고요. 일단 숫자들을 보시면 40, 41, 43, 44. 물론 기대 수명 자체가 일본에 비하면 굉장히 낮기는 해요. 일본은 60세,
50세, 60세, 70세 뭐 이렇게 됐었는데 40세밖에 안 되죠. 뭐 그래도 아주 낮지는 않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리고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네, 워낙 이 아프리카라고 하는 지역이 낙후가 된 지역이어서 기대 수명 그리고 의료가 유럽이나 혹은 뭐 미대륙이나 뭐 이런 쪽보다는 그 의료 시설들도 낙후하고 그래서 기대 수명이 낮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건 알겠지만 뭐 그래도 그 점점 시대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현대로 점점 오면서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의료 시설 같은 것들도 조금 44, 45, 46 하다가 볼게요. 좀 이상해요. 44. 뭐 여기는 큰 차이가 아니라고 보는데 갑자기 23, 36. 오, 굉장히 훅 하고 떨어져 버린 곳이 있어요. 숫자로만 보면 잘 안 이 경량 숫자로만 보면 이게 뭐지? 뭐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네,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그러면 좀 더 시각적으로 확실하게 보이실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자, 라인 플롯을 그려보시면 되고요. 라인 플롯 똑같이 X축을 연도로 그 다음에 Y축을 기대 수명으로 데이터 프레임은 루안다만 가지고 그려보시면 되고요. 루안다만 가지고 그려보시면 되고 마커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 같이 그려줄게요.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죠. 그죠? 이어, 라이프 EXP, 그 다음에 르완다. 이어가 없나요? 이어, Y, 루안다에서 이어. 제가 뭘 잘못했나요? 루안다. 제가 뭘 잘못했죠? 여기 이어라고, 네. 데이터, 그쵸. 데이터가 변수 이름 써줘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네, 변수 이름 써야 되는데. 네. 이렇게 숫자로만 보시는 것보다, 그죠? 44, 45, 46, 44, 23, 36 이렇게 숫자로만 보시는 것보다 그래프 그리니까 이거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게 눈에 확 들어오죠. 그쵸? 90년대 초반에 혹은 80년대 말에서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아프리카 루안다 지역에서 굉장히 이상한 일이 발생을 했구나 라고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시죠. 그렇죠? 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혹시 뭐 짐작되는 거 없으세요? 그냥 짐작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전쟁? 그쵸. 전쟁도 하나의 어떤 그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뭐 저기 어디예요? 저기 우크라이나처럼 그죠? 네, 내전 아프리카에 뭐 내전 같은 게 있었으면 그 전쟁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랬으면 기대 수명이 확 낮아질 수가 있겠죠. 그럴 수도 있어요. 전쟁일 수 있고요. 또 어떤 것 전염병 맞아요. 전염병.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죽어나가는 사람들 되게 죽어나가는? 그럼 좀 이상한가? 그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의료 체계가 이렇게 있으면 전 국민이 코로나를 걸린다고 하더라도 병원에서 어느 정도 커버가 돼서 뭐 하루에 뭐 몇십 명 혹은 뭐 몇백 명 이런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을 할 텐데 만약에 의료가 완전히 낙후가 되어 있는 그런 나라 같으면
한 번 전염병이 돌면 이건 속수무책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겠죠. 네, 전염병일 수도 있어요. 보통 이런 식으로 인구가 훅 하고 떨어지는 경우는 전생이나 전염병일 수 있는데 전쟁보다 전염병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네, 전쟁으로 죽는 것보다 그 전염병으로 죽는 그런 것들이 더 많고요. 이때 아프리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한 번 돌았었어요. 이때쯤에 90년대 초반,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에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돌았는데 지금 코로나처럼. 근데 선진국은 그닥 피해가 많지 않았어요. 아프리카가 최대의 피해를 당했었어요. 그게 뭐였었냐면 에볼라 바이러스. 에이즈라고 부르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부르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고 지나갔고 그때 가장 큰 피해를 봤던 지역이 정말 의료 체계가 낙후화되어 있었던 아프리카는 정말 심각하게 지나갔었습니다. 지금 그 모습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 기대 수명이 50년대도 아니고 90년대 그리고 90년대도 이 값을 보면 기대 수명이 30살도 안 돼요. 30세도 안 돼요. 그죠? 기대 수명이 25세도 안 돼요. 너무 심각하죠. 네. 이런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각화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 숫자로만 보면 이렇게 감이 안 와요. 감이 안 오는데 이거를 딱 그래프로 딱 그려놓고 보니까 이거 뭔가 심각한데? 이유가 뭐지?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할게요. 저희가 한 게 뭐였었죠? 최소값, 최대값 찾자까지는 했고 연도별 기대수명 평균. 연도별 기대수명 평균이죠. 숫자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거는 그냥 뭐 나라 다 무시하고 전체 다 해가지고 평균 내자란 얘기죠. 네. 아까 140 몇 개의 나라가 있었죠. 1950년대에 뭐 140 몇 개 나라의 전체 기대수명 평균 뭐 이렇게 해서 해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겟마인더에서 해보시면 돼요. 겟마인더에서 요거 하기 전에 그러면 요거 먼저 할게요. 요거 겟마인더에서 그룹 바이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그룹 바이 무엇으로 그룹을 묶어주시면 되냐면 연도라고 하는 컬럼으로 묶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life exp라고 하는 컬럼 이게 기대 수명이죠. 평균 계산하시면 됩니다. 네, 보시면 이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다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쭉 보면 전체적으로 쭉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그죠? 네. 요거를 시각화하기에 가장 적당한 그래프는 2열을 X축으로 갖다 놓고 기대 수명을 Y축으로 갖다 놓으면 라인 그래프가 아마 제일 적당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죠? X축은 무엇으로? 연도로. 그죠? X축은 연도로. 그 다음에 Y축은 무엇으로? life exp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은 갭마인더에서. 그리고 여기서도 에스티메이터 있죠? 에스티메이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평균. 에스티메이터가 평균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 평균 계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시고서 plt.show를 하시면 네, 요런 그래프가 보여지고요. 요런 그래프가 보여지고 그리드를 좀 넣어서 볼까요? plt.grid
그 다음에 마커가 있으면 이 숫자들이 정말 정확한지 마커를 보면 더 좋겠죠. 자, 여기다 마커 넣어볼게요. 동그라미. 자, 여기 하고 여기 두 개, 끝에 두 개, 이렇게 볼까요? 끝에 두 개, 이렇게. 네. 이렇게 보시면 67, 65, 그죠? 67, 65 맞죠? 거의 예. 그 다음에 위쪽 49, 51 이렇게 돼 있죠. 49, 51, 65, 67 그죠? 49, 51, 65, 67. 그러니까 평균 제대로 계산한 거 맞아요. 평균 제대로 계산한 거 맞고 옆에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저거 그대로 놔두고 싶으시면 놔둬도 되고요. 저걸 없애버리고 싶으시면 에러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있었을 텐데, 네, 에러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를 없애버리시면 딱 선들만 아마 보일 겁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그려 보실 수가 있어요. 아니면 얘를 찾았으면 얘를 이렇게 찾았으면 얘가 시리즈잖아요. 얘가 시리즈이기 때문에 이 시리즈를 저장을 해서 여기 인덱스를 x축으로 그 다음에 여기 값들을 y축으로 해서 그래프를 values를 y축으로 해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내용을 그리실 수 있으세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리실 수 있으십니다. 뭐 C본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파이플롯을 이용하실 수도 있으세요. 네. 요거는 C본을 이용한 거고요. 요거는 C본을 이용한 거고 파이플롯을 이용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시계열 그래프를 나타내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지금과 같은 그 라인 플롯, 선 그래프이고요. 또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도 있어요.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 플롯 이렇게 하셔가지고 x축을 연도, y축을 라이프 exp, 데이터 프레임은 getMinder 그런 식으로 plt.show 요렇게 막대로 표현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면 뭘 볼 수가 있어요? 요렇게 기대 수명이 증가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막대로 보여주실 수도 있으십니다. 막대로. 되셨죠? 같은 내용입니다. 두 개가.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자, 1인당 그 다음에 연도별 1인당 GDP 있었죠. 연도별 1인당 GDP 거의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할게요. 연도별 1인당 GDP는 어떤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냐면 일단 getMinder를 그룹을 묶어주고요. 무엇으로 그룹을 묶어주냐면 이것도 2어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GDP per cap이라고 하는 컬럼을 선택하셔가지고 평균을 계산하시면 되고요. 네. 자, 이런 평균을 나타내기에 적당한 그래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다? 선 그래프 또는 막대 그래프다. 그래서 선 그래프로 그리실 때는 라인 플롯 이용하시면 제일 편할 거고요. 연도, 그 다음에 y는 GDP per capita, 데이터 프레임은 getMinder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네, 마커 넣을게요. 마커는 동그라미 넣어주고요. plt.grid, plt.show를 하시면 네, 이런 그래프가 보이죠. 네. 1인당 GDP는 전 세계에 다 평균을 낸 거예요. 전 세계에 다 평균을 냈는데 다 늘어나는 그런 추세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같은 내용을
막대 그래프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막대 그래프도 연도 y GBP per cap.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은 겟마인더 이렇게 하시고 plt.show 이렇게 하면 연도별로 쭉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시죠? 보실 수 있으시고. 네. 되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연도별 전 세계 인구까지였었나요? 요거까지 할게요. 요거까지. 연도별 대륙별이군요. 연도별 대륙별. 네. 연도별 대륙별 전 세계 인구. 자, 그룹을 두 개로 묶으셔야 돼요. 겟마인더에서 그룹 바이를 하시는데 조건이 두 개, 그룹핑을 하는 게 두 개예요. 그죠? 연도니까 2요. 대륙이면 컨티넌트였죠. 컨티넌트. 자, 그 다음에 인구는 팝이라고 돼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계산할 거는 뭐예요? 평균 계산할 건가요? 평균이 아니라 썸을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썸.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1952년도 아프리카의 인구수. 그러면 1952년도 아프리카 국가가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국가들의 모든 인구들을 다 더해야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1952년도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모든 나라들, 북아메리카부터 생각해 보면 캐나다, 미국, 그다음 밑에 멕시코, 그다음 남아메리카 쪽으로 가서 뭐 브라질, 칠레 등등등 있겠죠. 걔네들 모두 다 더한 거. 그 인구수. 그다음에 1952년도 아시아 대륙에 있는 모든 나라들, 뭐 일본, 중국, 한국, 뭐 등등등 걔네들 인구수. 인구가 어마어마하죠. 아시아가. 그죠? 일단은 중국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인도도 굉장히 인구가 많죠. 네. 그다음에 유럽 대륙에 있는 인구수, 그다음에 호주 지역, 오세아니아 지역에 있는 인구수. 얘네들을 평균을 계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썸을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썸.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네. 자,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얘네들을. 자, 그래프로 그려보면은요. 제일 적당한 거는 라인 플롯이 제일 적당할 거예요. 저는 연도를 X축으로 할 거고요. Y축은 인구로 할 거고요. 대신에 색깔을 무엇으로 할 거냐면 대륙, 컨티넌트로 할 거예요. 컨티넌트로. 데이터 프레임은 어디 있어요? 데이터 프레임은 겟마인더. 겟마인더가 이어라고 하는 컬럼 가지고 있고 팝이라고 하는 컬럼 가지고 있고 컨티넌트라고 하는 컬럼 가지고 있죠. 자, 근데 이렇게만 계산을 해버리면 얘는 연도별 대륙별 인구의 무엇을 계산해 버리죠? 연도별 대륙별 인구의 평균을 계산해 버린다. 그죠? 여기 민이라고 돼 있죠. 민. 맞습니까? 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민이 아니죠. 민이 아니니까 여기다 무엇을 넣어 주시면 될까요? estimator를 numpy.sum 맞습니다. numpy.sum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서 그래프 보여주시면 돼요. 여기서 그 음영 색깔 들어가죠. 저 색깔들 없애버리려면 일단 마커를 먼저 넣고요.
마커 먼저 넣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에러 스타 1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요거 빼버리시면 돼요. 요거 빼버리시면 이런 그래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러면 그 플롯 하나에 깔끔하게 보여지죠. 대부분의 나라들이 쭉 증가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특히나 아시아가 급격하게 늘어나죠. 중국과 인도의 그 인구 증가하는 그 숫자가 어마어마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거의 머물러 있는 녀석 보이죠? 예. 그 오세아니아,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오세아니아 쪽은 인구의 그 변화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고요. 다른 대륙들도 다 인구가 대략적으로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죠? 인구가 대략적으로 증가는 하고 있고, 증가 속도로 보면 아메리카 대륙, 아프리카 대륙 볼까요? 초록 색깔? 초록 색깔이 아프리카인데 처음에는 밑에 있죠. 밑에 있는데 네, 2000년대로 들어서면 아프리카도요. 인구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의 인구수를 넘어섰습니다. 아프리카가. 그러니까 90년대 초반에 그렇게 질병, 전염병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2000년대 후반으로 오면서 아메리카 대륙의 인구수를 아프리카가 추월했어요. 네, 이런 모습들 함께 보실 수 있으시죠. 네, 저희 출결 확인해야 되겠죠. 30분 지나버렸기 때문에